안녕하십니까.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멍하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오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쉬는 날이라 방송을 열었습니다. 이게 한 달이 금방금방 갑니다.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배당을 주네요. 원래 은행주들이 1년에 한 번 주는데 요즘에는 이자 소득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2번도 주고 막 그런가 봅니다. 시장은 경제학자들, 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은 지금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올 거다 막 그러는데 시장은 그거랑 상관없이 불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신고가, 우리나라 코스닥도 막 신고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자신감을 잃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1,400원 근방까지 갔었는데 1,274 많이 내려갔죠. 유가도 오늘은 올랐는데 이게 계속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고객예탁금은 4천억이 늘었습니다. 신용장구도 500억이 늘었습니다. 신용장구가 점점 올라가네요. 2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 코로나 때 반대매매 나가서 막 그럴 때는 7조까지인가 제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조가 늘었습니다. 이번 달 1번부터 7번까지 계좌를 전부 더해서 봤더니 6월 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서 이번 달 합계를 빼니까 마이너스 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플러스 나지 않았을까 그러고 해봤는데 마이너스 0.65%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종합지수는 어떠냐? 플러스 2.6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수보다도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손실이 났는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정배열로 바뀌었는데 모르겠어요. 경제지표는 지금 최악의 불경기가 온다 막 그러는데 주식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경제학 박사 이런 분들이 반드시 침체 온다 그러고 얘기를 해도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그래서 이 주식 전문가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최종 판단은 본인의 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계속 뜨지 않습니까? 이 불경기가 막 온다고 그러는데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러는데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식 50%, 현금 50%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카페 이런 데 보면은 상반기에 몇 억을 벌었느니 막 이런 자랑하는 글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만약에 100명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이 100명이 있으면은 돈을 안 내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답니다. 물론 이런 코로나 때 폭락했다가 이렇게 급등할 때는 돈 버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근데 금방 또 이렇게 내림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다 손해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거기서 꾸준히 수익 나는 비중은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1%나 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굉장히 나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방을 떨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종합지수보다 못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종합지수는 플러스 2.66%, 저는 마이너스 0.65%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배터리 관련주만 잔뜩 오르는데 다른 거는 지금 오늘도 올랐는데 다른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지금 실적 사상 최고라는데 떨어졌습니다. 기아차도 1.78% 떨어졌네요. 실적은 사상 최고라는데. 그래서 배터리 안 가진 사람은 힘든 장입니다. 금융주들도 금융주 사상 최대 실적이고, 그 PF 대출 부실도 이 제1금융권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도 많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배터리주 갖고 승승장구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계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7번째 계좌 부인 이름으로 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추정 자산은 1억 4,700이고요. 보유 종목은 이렇습니다. 수익 난 거는 키움증권 하나 있네요. 이번에는 1번부터 6번 계좌가 있는 대로 들어왔습니다. 1번 계좌입니다. 추정자산 1억 7,400이고요. 보유 종목은 이렇습니다. 보유 종목이 어떻게 수익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주를 다 놓친 거죠. 주도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수익 실현했죠.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현금 확보를 50% 하는 과정에서 다 수익 실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100% 매일 맞출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좌입니다. 두 번째 계좌 수익 난 거 다 팔고 제약 바이오를 좀 샀는데 그래도 그나마 수익 난 게 있네요. 보유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계좌 보니까 좀 우울한 생각이 드네요. 추정 자산은 7,800입니다. 세 번째 계좌입니다. 세 번째 계좌도 거의 손실난 종목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2,300이네요. 수익난 종목은 거의 다 수익 실현하고 손해난 종목만 모아 있습니다. 추정자산은 7,300. 여기는 보유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정자산 9,000. 여기는 몇 종목 안 되네요. 수익난 종목은 현대위아 하나입니다. 추정자산은 7,200. 6번 계좌입니다. 보유 종목 하나도 없고요. 추정자산 1억 2,800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 가지고 이 차트로만 보는 겁니다. 차트로만 보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그럼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어요. 벗어나면은 차트 보면서 하는 명인들은 무조건 매수입니다. 여기 이 밑으로 또 돌파하면은 매도고, 다시 돌파하면 다시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수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일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대학 교수님은 반드시 침체가 올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믿고 50%를 수익 실현해서 주식 50%, 현금 50%입니다. 근데 이분 원망하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실력이 안 납니다. 제 실력이. 손해가 난 거는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는 거지, 이 다른 분 도움받은 분들을 원망하면 실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언가 반성도 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펀드 ETF를 종합지수를 산 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일찍 파는 것 같아요. ETF. 그래서 이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도 이 종합지수보다 더 잘될
때가 별로 많지 않답니다. 그거보다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번 달 일봉, 주봉, 월봉 보면은 이번 달 2.66% 올랐는데 저는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 종합지수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봉 보면은 연봉이 올해 17.72% 올랐는데 저는 10%도 수익 못 냈습니다. 아직. 그래서 종합지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작년에 종가가 마이너스 24%인데 저는 그래도 약간의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실 날 때 최대한 적게 손실 나고 오를 때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거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지수가 17.72% 올랐죠. 근데 코스닥은 37.79% 올랐습니다. 올해. 그랬는데 이 코스닥을 또 등한시해 가지고 우리나라 30몇 프로가 은행이자도 못 버는 좀비 기업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조그만 회사 코스닥은 아예 쳐다도 안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투자했으면 제가 수익이 났을까요? 절대 수익 못 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보면 오른 종목들이 배터리주들만 많이 올랐지, 배터리랑 엔터주들만 많이 올랐지, 다른 종목들은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바이오 이런 것들은 다 폭락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바이오 폭락했지만은 앞으로 그 고령화 시대에 바이오주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터날지 모르지만은 바이오는 반드시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보면요, 에코프로 BM 이거 뭐 얼마가 오른 거예요? 354%가 오른 거네요. 에코프로 1000%가 넘게 올랐네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는 올해는 13% 올랐네요. 그래도. 근데 재작년에 마이너스 49%, 작년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2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르고 있네요. 오르락내리락 해서 오르는지 몰랐는데 연봉으로 보니까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셀트리온 뭐 바이오주들은 저는 좋게 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빨간불 들어오고 플러스 32% 올랐네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을 제가 제일 좋게 보는데요. 진입 시점을 언제 잡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놓은 걸 보면은 제가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다 갚아버리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건 저는 대출, 융자,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이런 거 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승승장구하고 주식을 계속 엄청나게 잘한다 그러면 대출을 계속 받아서라도 레버리지 효과를 내야겠죠. 근데 지금도 전혀 모르겠어요. 올라갈지 옆으로 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출을 내년까지 받고 중도금 대출을 입주하기 전에 모두 갚아버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있는 걸로 하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비 아낀 걸로 또 추가로 투입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막 10억 돌파하고 막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인기가 좋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실리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안 되는데 대출 받아서 해다가 만약에 10억, 제 돈이 10억 있는데 10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 20억으로 했는데 만약 10% 마이너스가 났지 않습니까? 저라고 마이너스 안 나란 법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억이 돼요. 그러면 원금이 8억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런 모험을 하기에는
나이가 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입주하기 전에 모두 갚아버릴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수익 욕심내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꾸준히 수익 나는 길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달은 마이너스 0.65% 손실이 나서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실적이 올릴지 흥미진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